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도 찬란한 문화와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자랑하던 번영의 시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 17세기 후반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기는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바로 그 시절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비극이 조선을 덮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번영의 그림자 뒤에 가려진 참혹한 진실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만 번성했던 조선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비극의 실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자연이 내린 재앙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인간의 선택과 무관심이 어떻게 한 시대를 파국으로 이끌었는지 그 미스터리한 연결고리를 함께 추적해볼 예정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그 앞에 무기력했던 국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숙종시대는 겉으로는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큰 난을 겪은 후 국가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죠. 파괴되었던 농토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수도 한양은 물론 지방의 도시들까지 활기를 띠며 새로운 상업의 기운이 싹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영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에 놓인 듯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오직 농사에만 의존했던 사회구조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쌀 한 톨, 보리 한 알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넉넉지 못한 비축 식량과 미흡한 구휼 시스템은 언제든 대규모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 사대부 중심의 경직된 사회 시스템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고 민초들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경향마저 보였죠.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했지만 그 속살은 병들고 취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연의 섭리가 뒤틀리기 시작하며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계절의 흐름이 예고 없이 뒤바뀌고 예측 불가능한 이상 기후의 징후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봄에는 꽃샘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려 싹을 틔우던 농작물들을 얼어 죽게 만들었고 때로는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지루한 장마 대신 끝없는 가뭄이 이어져 논밭을 바싹 말려버렸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생명의 근원을 위협했죠. 가을에는 수확을 앞둔 들판을 갑작스러운 폭우가 덮쳐했어 키운 곡식들을 쓸어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불길한 징조 앞에서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올해는 농사가 좀 어렵겠구나, 잠시 지나가는 흉년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기후의 변덕은 더욱 심해졌고 그 강도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치달았죠. 이러다 정말 큰 재앙이 닥치는 건 아닐까, 하늘이 우리에게 노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조선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텅 빈 논밭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들은 굶주릴 아이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늘어갔죠.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처럼 표면적인 평온함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흉년이 들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대재앙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의 물결을 만들어낼 줄은 당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조선의 하늘 아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시련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평화로워 보이던 조선의 하늘 아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시련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의 땀과 노력이 무색하게 텅 빈 논밭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죠. 가뭄과 냉해로 씨앗조차 제대로 뿌리지 못했던 땅은
메마른 울음소리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올해도 흉년이구나 하고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쌀 한 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은 물론 곡식 가격은 마치 폭주하는 수레처럼 치솟아 서민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때는 풍요의 상징이던 쌀가마니 대신 앙상한 뼈만 남은 줄임배를 움켜쥔 사람들이 장터를 헤매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논밭을 헐갑에 넘기고 아끼던 폐물까지 팔아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굶주림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더 이상 고향 땅에 기댈 곳이 없어진 백성들은 무작정 정든 집을 떠나기 시작했죠. 삼삼오오 짝을 지어 혹은 홀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들은 텅 비어 유령처럼 변해갔고 길 위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이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라는 작은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만을 남겨버렸던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의 몸은 역병의 손쉬운 먹이가 되었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작은 감기에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고 위생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환경 속에서 전염병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역병이 창궐했다는 소식은 굶주림만큼이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시신이 쌓여갔지만 묻어줄 사람조차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속출했죠.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 병든 가족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소리들이 조선 팔도를 뒤덮으며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조선의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궁궐 담장 안까지 들려오지 않았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조정은 재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했더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얼룩져 있었죠.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등 권력을 둘러싼 다툼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재난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서로의 정적을 공격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에 골몰하는 관리들의 모습은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궁궐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오갔지만 그 내용은 백성들의 삶을 구원할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어떤 당파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데 급급했죠. 결국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구휼책은 마련되지 못했고 설령 마련되었다 해도 당파적 이해관계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관리들의 뒷모습은 당시 조선 조정의 무능과 무관심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거대한 재앙과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과연 조선 조정은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 과연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지가 남아있기는 했을까요?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조선 땅에 이제는 더욱 참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조선 땅에 드리웠던 참혹한 그림자는 이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둠으로 변하고 말았죠.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흔들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들이 일상이 되는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은 더 이상 곡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 어떤 금기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조선팔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마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거리를 헤매던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내몰렸습니다. 굶주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섬뜩하게 번뜩였을 뿐이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심지어 파는 비극적인 일들도 다반사였습니다. 사랑하는 혈육을 내던져야만 했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까요?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이내 기력 없는 신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싸늘한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은 당시 조선 사회의 처참한 붕괴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참혹한 현실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였을 겁니다. 조선팔도 전체가 거대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은 황폐해지고 논밭은 버려졌으며 거리는 굶주림과 역병으로 쓰러진 시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죠. 이쯤 되면 국가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뒤늦게 조정에서 구휼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형식적인 구휼 및 창고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관아 병사들은 밀려드는 백성들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배급된 구휼민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굶주림과 절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지만 그들의 절규는 무능한 조정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재해 상황을 보고받고도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과 보고서들은 조선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이미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그 어떤 조치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백성들을 구원할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현실 속에서 과연 조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조선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토록 잔인한 현실 속에서 조선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죠.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대기근의 기세가 한풀 꺾이며 재앙은 서서히 종식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시대가 남긴 후유증은 단순히 굶주림이 끝났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옥 같던 순간들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조선 땅에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흉터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여파는 바로 대규모 인구 감소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굶주림과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참혹한 결과는 인구 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마을은 이제 황량한 폐허로 변해버렸고 농토는 버려진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밭을 일굴 사람도 씨앗을 뿌릴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살아남은 소수의 농민들은 막막한 눈으로 황폐해진 고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비석과 족보에 기록된 사망자 수는 그 비극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지만 실제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까지 헤아린다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가족조차 서로를 버려야 했던 기억,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 백성과 관리 사이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했죠. 국가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깊은 사회적 불신을 낳았고 이는 이후 조선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생존을 위한 냉혹한 시선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이 대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치부될 수 없는 복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자연의 변덕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지만 그 재해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으로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무관심과 무능한 정치,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였으니까요. 조정의 미흡한 대응과 당파 싸움에 몰두했던 관리들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적인 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던 조선사회는 대기근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고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며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기억은 후세에까지 전해지며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죠. 당시의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대기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위기 앞에서 어떤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하며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 비극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